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SAP 코리아에서 SAP S/4HANA 클라우드를 담당하고 있는 염희철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장시간 동안 세션 들으시나 좀 피곤하시죠? 말씀도 많이 들으시고. 지금부터 이제 제가 소개해 드릴 내용은 이제 SAP의 차세대 ERP인 S/4HANA 클라우드를 새롭게 도입하는 방식인 SAP S/4HANA 클라우드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본격적인 이제 솔루션에 대한 소개 이전에 먼저 ERP의 트렌드부터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벌써 이제 코로나가 발생된 지 1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는 이제 컨택이었다가 언택이었다가 다시 또 컨택트를 바라보고 있는 이 시점에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회 상황이 계속 바뀝니다. 비즈니스가 계속 바뀌고요. 이런 상황이 바뀌어가는 거에 따라서 사업의 포트폴리오 역시도 재구성이 되게 됩니다. 인수, 합병되기도 하고요. 또 기존 사업을 분사 혹은 매각하기도 합니다. 그에 따라서 사업 구조의 개편을 유연하게 지원할 수 있는 ERP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해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 때문에 이제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솔루션이 담겨 있는 기본이 탄탄한 통합이 잘 되어 있는 코어 시스템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게 이제 과거의 ERP하고 좀 다르고요. 동시에 이제 시스템 간의 손쉬운 통합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또한 그 통합을 할 때 파트너, 에코가 탄탄해야지만이 계속적인 개방, 혁신을 할 수 있다는 게 또 다른 점입니다. 뭐 최신 기술을 접목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 여러 번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방금 세션에서 보셨던 여러 LOB에서 적용된 이런 것들이 사실 지금 벌써 적용해서 쓰고 있는 고객들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기존 시스템 포트폴리오를 한번 다시 다 재점검을 하고 또 이걸 어느 부분을 클라우드로 옮길 수 있는지를, 즉 새로운 형태의 IT 운영 정책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고민해보는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러한 맥락으로 SAP는 몇 년 전부터 이제 잘 통합된 비즈니스 프로세스 기반으로 최신 기술이 접목이 된, 그래서 지능형 기업으로서의 청사진을 계속해서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이런 지능형 기업으로서 가기 위한 여정으로 지금 보시는 이런 구성 요소들을 가지고 지능형 기업에 조금 더 빠르고 정확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로드맵을 제시해 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핵심에 위치하는 게 오늘 계속 설명드리신 S/4HANA입니다. 이 S/4HANA는 첫 세션에 이제 들으셨던 것처럼 세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굉장히 많이 바뀌었고요. 그리고 또 기술적인 변화에 따라서 프로세스와 데이터 역시도 굉장히 많이 단순해지고 또 복잡한 기능을 제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위에 계속 말씀드리는 인텔리전트 요소들이 계속해서 얹어지고 있지요. 다행스럽게도 SAP는 이 S/4HANA를 도입할 수 있는 방법을 여러 가지로 옵션으로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이제 지금 보시는 여기 있는 온프레미스 방식입니다. 이 가장 일반적이었고 기존에 많이 선호하셨던 방법이고, 오늘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게 이 서비스로서 S/4HANA를 접목하는 방법, S/4HANA 클라우드, 그리고 S/4HANA 클라우드 프라이빗 에디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S/4HANA를 클라우드 옵션으로 적용을 한다는 건 가장 먼저 경제적 가치에 있어서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온프레미스가 아니고 클라우드 방식이기 때문에 카펙스가 아니고 오펙스, 그 비용으로 처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회사들에서 이 장점들을 누리실 수가 있고요. 또한 클라우드이기 때문에 과거 온프레미스보다 훨씬 더 합리적이고 또 통합적인 계약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 이노베이션이야 클라우드 위에서 더 빠른 건 뭐 굳이 더 말씀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최신의 기능이 가장 빨리 들어오는, 또 우리 회사가 커지고 작아짐에 따라서 스케일 업 다운을 비교적 자유롭게 이룰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또 SAP 혹은 여러분들께서 선호하시는 구글이나 AWS 같은 다양한 인프라를 선택하실 수 있다는 것도 커다란 장점이고요. 계약 구조가 간단해지고 또 SAP에서 이런 서비스들을 다양하게 제공을 하기 때문에 우리의 기간계 시스템을 운영하는 체계 역시도 굉장히 단순해지겠다라고 하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한번 S4HANA를 도입을 해보는 걸 한번 상상해 봤어요. 그랬을 때 어땠는지를 한번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우선 이미 SAP ERP, 그러니까 S4HANA 이전의 버전을 쓰고 계셨던 분들, 아니면 우리 회사 내부에서 ERP를 구축을 해서 여태까지 사용하셨던 분, 아예 처음 ERP를 접하신 분, 이렇게 세 가지 분류가 있을 겁니다. 저희가 기존의 SAP ERP를 쓰셨던 분들을 이제 기존 고객이라고 이렇게 표시를 했고요. 그 외의 고객분들은 신규 고객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기존 고객분들 중에서도 기존에 있는 그 설정과 데이터를 모두 가지고 와서 S4HANA에다가 얹고 싶어 하시는 고객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걸 이제 저희는 이제 시스템 컨버전이라고 하고요. 그 컨버전을 하는 거 말고 이렇게 아예 새로운 부대에 새로운 수를 담는 신규 구축을 하는 옵션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새롭게 S4HANA를 구축을 하거나 도입을 하는 고객분들은 구축의 범위에 따라서 S4HANA 클라우드, 그리고 S4HANA 클라우드 프라이빗 에디션 두 가지를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프라이빗 에디션에는 아무래도 산업의 지원 범위가 훨씬 더 넓기 때문에 산업에 특화된 구축이 우리에게 더 필요하다라고 하면 이 프라이빗 에디션이 더 어울릴 수가 있고요. 시스템 전환을 우리가 앞두고 있고 이걸 클라우드 위에서 만들고 싶다, 적용하고 싶다라고 하면 S4HANA 클라우드 프라이빗 에디션이 더 좋은 대안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앞에 설명드렸었던 SAP S4 클라우드 그리고 S4HANA 클라우드 프라이빗 에디션 두 개 중에 첫 번째 클라우드 옵션, 퍼블릭 옵션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ERP에는 딱 한 개의 회사뿐만 아니라 여러 개의 법인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환경을 위해서 과거에는 글로벌 싱글 인스턴스, GSI라고 불리던 방식이 굉장히 일반적으로 사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모든 본사와 자회사가 하나의 시스템을 모두 공용적으로 쓰시는 거죠. 그래서 그걸 중앙 기반의 IT 자산에서 통합해서 운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고객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그런 중앙 기반의 IT 시스템 안에서 각사의 요구사항들을 잘 버무려내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굉장히 많고, 그러다 보니까 시스템이 점점 커지고 우리가 혁신을 나가는 데 있어서 기술적인 덫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게 바로 지금 보여드린 투티어 ERP입니다. 투티어 ERP는 원티어, 그 다음에 투티어로 구성을 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계열사 시스템 구성과 본사의 시스템 연계를 구현을 하고요. 또 규모, 유형에 따라서 표준화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원화된 IT 자산이 있다는 게 바로 이제 투티어 ERP를 구성해서 사용하는 방법인데, 사실 이 투티어 ERP라고 하는 건 SAP가 처음 주창한 게 아니에요. 가트너 그룹에서 기존의 ERP의 어려움들을 고객들한테 많이 듣다 보니까 새로운 방식이 없는지에 대한 요구를 많이 받았고, 투티어 ERP라고 하는 거를 개념적으로 제시를 했고, SAP가 그 투티어 ERP를 실제로 접목할 수 있는 옵션을 마련하게 된 거죠. 가트너가 이야기하기로는 급격하게 성장하는 조직일수록 이 투티어 ERP라고 하는 걸 반드시 검토해야 한다.
효과적이기 때문에 검토를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투티어 ERP는 뭐 인수 합병뿐만 아니라 분사 매각, 또 이제 신규 사업을 위해서 새롭게 사업부를 신설하는 경우라든지, 아니면 기존 자회사가 유기적으로 성장해야 된다든지, 혹은 다른 회사하고 합쳐서 조인트 벤처를 만든다든지와 같은 경우에도 유효한 구조입니다. 아무래도 본사에는 훨씬 더 많은 기능과 컨피그레이션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풀스코어와 풀 프로세스가 있는 온프레미스를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다소 프로세스가 표준화되어 있는 클라우드, 에스포 클라우드를 사용을 하는 게 투티어의 구성이고요. 지금 말씀드리는 건 이제 계열사의 이 클라우드 옵션을 적용하는 걸 말씀드렸지만, 사실 이 클라우드 옵션을 본사 혹은 우리 홀딩스 컴퍼니에다가 적용하는 고객들도 적지가 않습니다. 이 퍼블릭 클라우드, S4HANA 클라우드는 세 가지의 핵심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시스템 레디. S4HANA 클라우드에 이미 저희가 반세기 동안의 경험을 다 담아 넣었어요. 그게 530개 프로세스로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530개 프로세스라고 하면 좀 약간 좀 뭐 낯설 수가 있어요. 저희가 이제 과거에 이제 베스트 프랙티스라고 부르던 이름인데, 이게 이제 저희가 공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rapid.sap.com이라는 사이트에 가면 530개의 프로세스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가 이렇게 이제 다 되어 있죠. 뭐 재무, 구매, 생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영역의 시스템이 이미 프로세스화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방금 말씀드렸었던 투티어의 구성을 위해서 본사와 지사 간에 서로 프로세스를 왔다 갔다 하는 걸 위해서 있는 이 투티어 2층, 2계층 ERP라고 하는 것 역시도 이렇게 시나리오화 되어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프로세스가 많아도 우리 회사에다가 잘 적용할 수가 없으면 도루묵이 될 겁니다. 그래서 People Ready, 이 클라우드 ERP를 우리 회사에 잘 적용할 수 있는 방법론, 순서대로 어떤 절차를 따라가세요 라고 하는 이 방법론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게 프로젝트를 시작해서 뿐만 아니고 시작하기 이전에 솔루션을 알아가는 단계에서부터 솔루션을 도입해 나가는 그 과정에 있어서의 다양한 툴들이 이미 공개가 되어 있거나 혹은 솔루션 안에 임베드가 되어서 제공이 되게 됩니다. 프로세스를 알아보고 그걸 적용을 했다 하더라도 우리의 데이터, 우리의 고객들이 들어가지 않으면 걔는 우리의 ERP가 아니겠죠. 그래서 마지막 요소는 데이터 레디입니다. 마이그레이션 도구인데요. 사실 이 마이그레이션 도구에는 템플릿뿐만 아니라 레가시 시스템에서 바로 뽑아서 우리 클라우드 ERP로 옮길 수 있는 기능까지 같이 포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마이그레이션 칵핏이라고 하는 이 툴을 쓰게 되면 훨씬 더 빠르게 우리 기존 ERP나 혹은 레가시 시스템에서 클라우드 ERP로 데이터를 이관해서 우리의 시스템으로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관이 되면 실제 운영이 되게 되죠. 그때 외부 시스템과의 연결도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외부 시스템과의 연결을 할 때 사용이 되는 API 역시도 이미 다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한 445개 정도의 API가 get, post, delete와 같은 형식으로 한 개 한 개당 다 마련이 되어 있고 샘플 코드 역시 있어요. 그래서 상대 시스템이 무엇인가에 상관없이 이 샘플 코드를 가지고 우리 S4 클라우드에 있는 기능들과 붙여서 기능들을 확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S4HANA 클라우드에는 운영 서비스가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게 인프라 문제든 네트워크 문제든 어플리케이션 문제든 상관없이 SAP가 단일 접점에서 그 문제를 해결한다라고 하는 게 첫 번째이고요. 그 다음에 연간 2회에서 4회까지 업그레이드 서비스가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이 업그레이드를 하지 않아도 SAP가 업그레이드를 자동적으로 해드리면서 최신의 기술들이 계속해서
우리 회사 ERP에 들어오게 되는 거죠. 또 당연히 이제 언제 어디서든지 사용하실 수 있고 최적의 시스템이 유지가 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과 SLA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S4 클라우드 퍼블릭 옵션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는 이제 프라이빗 옵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프라이빗 옵션은 앞에 이제 설명을 드렸겠지만 클라우드 환경으로 옮기고자 하는데 기존의 ECC 고객이 컨버전을 할 때 가장 이제 선호하시게 되는 그런 옵션이에요. 왜 좋냐면 기존의 이력 데이터를 모두 다 유지해서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만들어 놓은 커스텀 코드 혹은 그러면 안 되죠. 모디피케이션까지 같이 유지해서 S4하나에서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또 SAP가 인증하는 그 파트너 솔루션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파트너 솔루션까지 우리는 더 많이 쓰고 싶다라고 하면 그런 경우에도 이제 프라이빗 에디션이 조금 더 유연성을 발휘를 하고요. 또 정기적인 업그레이드가 태생적으로 힘든 고객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바이오 사이언스, 라이프 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컴퓨터 시스템 밸리데이션이라고 하는 거를 시스템이 바뀔 때마다 해야 됩니다. 그런 경우는 이제 쿼터리 업그레이드 할 때마다 그걸 수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시기에 업그레이드라는 프라이빗 에디션 옵션이 훨씬 더 어울리게 되겠죠. 그리고 또 구축의 복잡성, 또 유연성이 필요한 고객 역시 이 프라이빗 에디션에 더 맞는 고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프라이빗 에디션이 세 가지 큰 특징인데 첫 번째 기술적 특징을 보면은 먼저 온프레미스, 저희가 S4 하나 온프레미스라고 하는 그 기능과 똑같은 영역의 기능을 제공을 합니다. 언어, 로컬라이제이션 기능 모두가 다 제공이 되고요. 또 확장 역시 ABAP 언어로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S4하나에서 새롭게 제공이 되는 인앱 익스텐시빌리티 혹은 BTP 기반의 사이드 바이 사이드 확장까지 모두 다 사용을 해서 기능을 확장할 수가 있습니다. 또 다양한 구축 방식을 제공하는 거죠.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컨버전, 기존에 있는 데이터들을 모두 가지고 와서 S4하나에 맞게 집어넣는 컨버전 방식 말고도 새롭게 S4하나를 프라이빗 에디션을 가지고 새로운 환경에서 구축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우리의 특정 사업부, 특정 조직만의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새로운 시스템을 만든 그걸 셀렉티브 데이터 트랜지션이라고 하는 그 방법이 있는데 그 세 번째 방법을 사용을 해서 새로운 사업부를 위한 시스템을 갖춰드리는 방법도 제공을 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구축 방법을, 이관 방법을 제공한다는 건 기존의 이제 IT 자산을 많이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최대한 많이 고려를 하고 있다는 거죠. 기존 자산을 최대한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여러 측면에서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비용과 라이센스 측면에서의 특징입니다. S4하나 클라우드 에디션은 기존의 온프레미스하고는 좀 계약 구조나 라이센스 구조가 다릅니다. 인프라, 라이센스, 그리고 소프트웨어 유지 비용까지 모두가 다 포함이 된 서브스크립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싱글 컨트랙으로 요것들이 다 묶여 있는 거고요. 그래서 시기와 상관없이 어느 정도 비용이 들어가는지 미리 프리딕션 할 수가 있습니다. 적은 비용이 들었으면 그 적은 비용을 가지고 우리가 계속 이 비용이 들어간다라고 예측해 볼 수 있는 거죠. 또한 사용자의 유형이나 권한 뭐 이런 거하고 상관없는 FUE라고 하는 Full Equivalent Usage라고 하는 계약 단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계약 단위를 가지고 우리 회사가 커지거나 작아지거나 뭐 키유저가 없어지거나 인플로이 유저가 갑자기 늘어났을 경우를 굉장히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계약 구조를 갖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존에 투입했던 IT의 비용을 최대한 합리적으로 계속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는 거죠.
운영 지원 서비스 측면에서 조금 약간 다른 점이 있습니다. 기존의 ERP를 구축을 하신다라고 하면 아마 S4하나를 이제 새롭게 도입을 한다라고 하면 이런 상상을 제일 많이 하실 거예요. 우리 IaaS 많으니까 AWS, 뭐 구글과 같은 IaaS 위에다가 S4하나를 얹어서 구축을 해볼까라는 상상을 많이 하실 겁니다. 이런 형태를 저희는 ERP on the cloud라고 표현을 합니다. ERP on the cloud라고 표현을 하고 저희가 오늘 말씀드리는 건 SAP 클라우드, in the cloud, 그래서 클라우드 ERP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두 가지의 차이점을 가장 크게 보면 앞에 설명드렸겠지만 저희 프라이빗 에디션에는 업그레이드 서비스가 같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원하시는 때에 이 업그레이드를 SAP한테 요청을 해서 새로운 기능들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고요. 또 기술 운영, 그러니까 IT 그 운영에 대한 부분까지 같이 계약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코어 비즈니스 운영에 집중하실 수가 있고, 마찬가지로 단일 접점에서 이 SAP가 운영하는 범위 내에서의 소통 창구가 됩니다. 기존의 계약 구조를 보면 구축하는 것 따로, 그 다음에 뭐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따로, 인프라 따로, 뭐 기술 운영 관련된 거 따로, 어플리케이션 운영된 거 따로, 이렇게 계약 구조도 복잡하고 우리가 계약 맺어야 될 그 비즈니스 파트너 역시 여러 개에 쪼개져 있습니다. IT 담당자가 굉장히 골치가 아픕니다. 예. 이런 골치가 아픈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S4하나 클라우드는 단일화된 계약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럼 이 단일화된 계약 구조 안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소프트웨어에 관련된 지원, 서비스, 그리고 인프라, 그리고 시스템 관련된 기술적 운영까지가 한 계약 안에 물려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파트너가 하던 분석과 구축, 그리고 PI 사전 진단과 같은 것들은 여전히 파트너의 도움을 같이 받아서 하실 수가 있고요. 또 어플리케이션 관리 역시도 파트너와 함께 협업 관계를 유지하면서 제품의 지원, 그리고 인프라의 관리 같은 것들은 SAP한테 넘겨서 두 파트너가 같이 고객을 위해서 움직이는 모델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 퍼블릭 클라우드, 그 다음에 프라이빗 에디션, 이 두 가지 방식을 이런 여러 가지 관점에서 표 형식으로 조금 더 알아보기 쉽게 한번 정리를 했어요. 여기서 이제 프라이빗 에디션이 갖고 있는 장점을 한번 보시면 클라우드이기 때문에 서브스크립션 방식으로 제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컨텐츠에 대한 오너와 그 다음에 이 컨텐츠에 대한 우리 빌드업은 파트너 혹은 고객이 하도록 되어 있죠. 근데 제품 지원, 그 다음에 하이퍼스케일러 같은 그 우리 인프라 환경에 대한 건 SAP가 책임을 지는 구조가 바로 이 프라이빗 에디션이라고 합니다. 구축 방법 역시 앞에 말씀드린 컨버전, 그리고 셀렉티브 데이터 트랜지션, 그 다음에 새로운 신규 구축 역시를 다 하실 수가 있고, 확장성 역시 훨씬 더 유연하고, 또 뭐 권장되는 건 아니지만 모디피케이션까지, 심지어 모디피케이션까지 하실 수 있는 그런 확장성까지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업그레이드 역시 앞에 설명드린 것처럼 원하시는 때에 5년 내에 한 번의 서비스가 이제 포함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이제 다양하고 좀 유연한 구조를 갖고 있는 게 이 프라이빗 에디션이라고 합니다. 근데 방금 전까지 설명드렸었던 S4하나 클라우드, 프라이빗 에디션, 그 다음에 퍼블릭 에디션은 요 앞에 말씀드린 지능형 기업의 요 디지털 코어에 해당이 됩니다. 그럼 요 디지털 코어 이외의 영역, 여기 보이시는 요 비즈니스 네트워크, 익스피리언스 매니지먼트, 이런 것들이 다 합쳐져야 저희는 이제 기능형 기업으로서의 조금 더 가까이 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여정을 위해서 저희가 새롭게 발표한 게 바로 Rise with SAP입니다.
저희가 지능형 기업을 다들 원하죠. 다들 원하지만 그 선상에는 우리가 다 다른 입장에 있습니다. 좀 더 빠른 확장이 필요한 회사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아주 복잡하고 거대한 글로벌 기업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고객의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을 각각의 처한 상황과 고객의 속도에 맞춰서 지능형 기업으로 잘 가실 수 있도록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을 한다라고 하는 게 Rise with SAP라고 하는 겁니다. 이 Rise with SAP 안에는 방금 보여드린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간략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아무래도 지능형 기업으로 가기 위한 가장 첫 번째는 나를 아는 겁니다. 나를 아는 게 가장 첫 번째일 거고, 그래서 가장 첫 번째에 있는 구성 요소가 바로 비즈니스 프로세스 인텔리전스라고 하는 요소입니다. 프로세스 마이닝이라고 하는 기술을 통해서 우리 회사 프로세스가 갖고 있는 개선의 기회를 먼저 식별하는 거예요. 개선의 기회를 식별을 하고 그 개선의 기회가 혹시 마이그레이션이 되면서 혹시 커스텀 코드나 아니면 우리가 사전에 하면 안 되는 것들이 있는지 미리 진단하는 그런 도구 같은 것들이 여기 있고요. 또 이관을 하면서 엔드 유저들이 알고 있어야 되는 지식 같은 것들이 같이 교육 패키지로 묶여 있습니다. 앞에도 설명드렸지만 지금 현재 그 클라우드 서비스 프로바이더도 굉장히 많이 있죠. 근데 그 프로바이더들의 거의 대부분을 이제 인프라스트럭처로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계속 설명드렸었던 S4하나 클라우드도 그 구성 요소 중에 하나이고요. 또 비즈니스 확장을 위해서는 확장하는 플랫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테크놀로지 플랫폼에서 우리의 최신 기술을 그대로 사용을 하시든지 아니면 우리 회사에 맞는 지능형 시나리오를 구성하실 수 있는 기능들을 여기에서 사용을 하시는 것 또한 가능하고요. 이렇게 ERP가 아무리 잘 되어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내부 혁신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 외부의 고객들 혹은 우리 비즈니스 판매터, 그러니까 우리에게 제품을 갖다 주는 곳과 제품을 사가는 곳과의 2인 삼각 경기를 잘 뛸 수 있는 이 비즈니스 네트워크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조달 프로세스 혹은 물류 프로세스 등에서도 블락이 걸리지 않도록 저희가 이런 기능들을 같이 제공을 하고 있고요. 이런 다양한 기능들이 다 합쳐진 것이 바로 Rise with SAP고, 이 Rise with SAP에 있는 이런 각각의 기능 요소들을 가지고 고객의 상황과 속도에 맞춰서 궁극적으로 원하는 지능형 기업에 다가갈 수 있도록 하는 토탈 패키지 서비스가 바로 Rise with SAP입니다. 이 Rise with SAP와 관련된 궁금하신 점이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최근에 이제 교육 그 사업부에서 Rise with SAP S4HANA 클라우드를 위한 온보딩 교육과 그 다음에 모듈 핵심 교육, 그 다음에 인증 시험, 스테이 커런트와 같은 교육이 최근에 릴리즈가 됐기 때문에 궁금하신 점은 저희 쪽으로 연락을 주시면 이 교육 과정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천체 물리학자, 최고의 천체 물리학자인 스티븐 호킹이 당신이 생각하는 지성, 인텔리전스라는 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이런 답변을 했다라고 해요. 지성이란 변화에 적응하는 능력이다. 비즈니스 변화에 대한 방향성, 그리고 변화를 받아들이고 개선해 나가는 방식이 모두 다르실 겁니다. 하지만 이 변화를 이겨내서 결국에는 지능형 기업으로 다가가시는 여정에 SAP가 같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S4HANA 클라우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내용들을 아주 짧은 시간 안에 말씀드렸는데, 오늘 들었던 내용 중에 혹시 궁금하거나 더 알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다면 이제 세션이 끝나고 나서 저희가 서베이를 드리거든요. 이 서베이에서 이런 내용들은 더 듣고 싶다라고 알려주시면 저희가 이제 부정기적으로 계속 이런 블로그를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에로비 토픽도 있고요. 아니면 온보딩과 관련된 토픽도 있고 여러 토픽들이 있으니까 그런 토픽들을 저희한테 알려주시면 가장 궁금해하시는 내용을 가장 빨리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저희가 소통을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이 정도고요. 혹시 시간이 있으시면 QR코드로 한번 제 세션에 대한 평가를 좀 해주시고 혹시 궁금하신 질문이 있으시면 한두 개 정도 받고 넘어가겠습니다. 예, 지금 그 온라인 질문이 하나가 온 거죠. 그래서 온라인 질문이 보니까 국내에서 S4하나 클라우드 버전을 설치한 사례가 있나요? 만약 있다면 파트너사의 컨설팅 혹은 구축 단계 없이 시스템 사용 중입니까? 계약부터 오픈까지 얼마나 걸렸을까요? 이런 질문이에요. 일단 앞에 설명드렸던 이제 세 가지 옵션, 온프레미스, 그 다음에 프라이빗 에디션, 그 다음에 S4 클라우드, 퍼블릭 옵션. 첫 번째, 퍼블릭 옵션에 대해서 여쭈는 것 같아요. 퍼블릭 옵션을 도입한 고객들은 많이 있습니다. 가장 많이 알고 계시는 게 아마 카카오 프렌즈가 가장 처음으로 도입한 고객이고, 거기 이외에도 보령, 그 다음에 SK 하이닉스, SK 실트론과 같은 고객들이 당연히 프로젝트를 하면은 시스템에 대한 교육도 있어야 되고 세팅도 해야 되기 때문에 기존과 동일하게 파트너와 같이 하게 됩니다. 당연히 SAP가 거기서 같이 도움을 드리고요. 컨설팅은 필요하지 않지만 구축에 대한 작업들은 퍼블릭 옵션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이제 답변을 드리고, 계약부터 오픈까지 얼마큼 걸렸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렸던 SK 실트론은 굉장히 흥미로운 사례인데, 계약부터 우리 그 오픈까지 11주가 걸렸어요. 굉장히 특수한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바로 시스템이 필요했었던 상황이고, 그런 상황에서 퍼블릭 옵션이 가장 빠르게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는 옵션이기 때문에 그 옵션을 선택해서 굉장히 빠르게 ERP를 사용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질문 받고 다음 세션으로 넘어갈까 합니다. 두 번째 세션은 클라우드 버전도 프로세스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한가요? 라고 여쭈셨어요. 당연히 가능하죠. ERP니까. ERP이기 때문에 커스터마이징이라는 게 굉장히 다양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아까 이제 530개의 프로세스만 있다라고 했는데 그 프로세스마다의 컨피그레이션 요소들이 다 있어요. 다 있고 그 컨피그레이션을 할 수 있는 기능들을 SSCUI라는 걸 가지고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 질문이 여기까지 받고 다음 세션으로 넘어갈까 합니다. 장시간 동안 집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